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투피엔 경제연구소의 오준목 프로님과 이 시간 함께 합니다. 프로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다세대 주택 여러 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보면은 안 좋은 곳, 또 올라가지 않는 수도권 이해 지역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 아파트 공급이 장차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물건들, 우량한 지역 물건을 지금 접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시장에 서울시장이 너무 거래가 없고 또 가격 자체가 크게 들어가니까 망설이는 분들이 지방에 지금 현재 규제가 안 되는 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동산은 어차피 중장기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저판가 받는 곳에 지금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하시면은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부동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오준목 프로님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요. 재건축 사업의 절차는 어떻고 투자할 때 유의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에는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단계별로 또 단계별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고 특히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상당히 투자 시기에는 미리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임장 활동도 정확히 하셔야지 투자의 어떤 낭패를 보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일단 그 단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계획 단계. 왜냐하면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되죠. 여러 가지 노도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또 국토부에서 그 지역의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그리고 주택 우리가 생각하는 총수와 더불어서 또한 그곳이 개발이 되고 또 도로나 여러 가지 철도망이 확충되다 보면은 일단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그 주민의 어떤 노도나 여러 가지 도정법에 적합한 수치가 되면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겠죠. 정비구역 지정이 요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에 정비구역 지정이 한 곳도 안 난 이유가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일단 해제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초기 단계에도 약 75% 정도의 어떤 동의를 받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간의 어떤 동의가 그 동의율이 낮다 보면은 서로 분란이 일어나다 보면은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당히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 같은 경우 투자하시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 동의가 조합 설립인가 정도의 어떤 그 동의율을 갖고 구역 지정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 어떤 가치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시행 단계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 이전 단계,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로 이렇게 보는데 일단 시행 단계에서는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겠죠.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는데 보통 50% 주민 동의를 받으면 승인을 받는 단계인데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단 75% 주민의 한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한 토지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란이 일어나는 곳 같은 경우는 투자하셨다 보면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잘못되면은 또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일몰제를 적용해갖고 단계별로 시간 경과가 뭐 2년, 3년 지나면은 해제나 직권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는 쉽게 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간은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조합의 사업 속도가 잘 안 나다 보니까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인가는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조합의 그 역량이 극대화되는 시기. 어떤 분들은 조합이 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공공지원에서는 그 사업 시행 인가 이외에 건설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정비사업 구역도 재건축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장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곳에 대단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형 건설사가 상당히 수주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일단
먹거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사업 시행 인가 이후 단계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나 서울에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받은 단지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약 뭐 3억에서 5억 정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 단계는 어느 정도 실거주 목적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가격 상승이 가능한 그런 가치 있는 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보통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시면 90% 정도 그 능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 사업의 확성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후 시점에서 정확한 그 비례율과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인 분, 또 자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곳에 감정가가 나오면 어느 정도 약간 실망 매물이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대출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일단 그 현재 대출 많이 받아갖고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손바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렇게 급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실수요자는 이런 부분에서도 감정가 나오는 그 순간 어차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나면은 일단 재개발에서도 조합원 인수 양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 나중에 완료 단계에서 보통 관리처분 인가에서 그 입철구가 보통 1, 2년 걸리고요. 또 건물을 짓는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도 아파트 입주 때까지는 4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그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는 통상 한 10년에서 한 15년, 어떤 곳 같은 경우는 한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서도 4, 5년 걸리는 그런 시점의 어떤 계산, 또한 투자하실 때 어떤 재무 여력 같은 경우 제가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갖고 이렇게 단계별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그 단계별로 꼭 키포인트 하나 정리해 적은 얘기인데, 기본 계획 단계 같은 경우는 구역 예정 내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일단 노후도나 접도율이나 도정법에서 그 원하는 그런 그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내, 왜냐하면 새 빌라가 많이 들어온 곳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존치되거나 사업 지역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지역에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되더라도 전철역 붙었거나 아니면 상가, 상업시설이 많거나 아니면 새 빌라 같은 경우가 우후죽순 많이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 부분에서 재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주민의 동의 100% 받더라도 노후도나 여러 가지 그 도로 사정이 양호한 곳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항상 보고요. 제가 세미나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현장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요새 각 그 포털 사이트나 네이버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쪽에 지도 보시면 어느 정도 빨간 벽돌 구조, 86년 아시안 게임 이전에는 여러 가지 건축법이 좀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울의 주요 지역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그 빨간 벽돌로 예장 처리한 곳이 많은데, 보통 86년 같으면은 지금부터 한 33년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빨간 벽돌 구조가 그쪽 그 섹터 내에 60% 정도 이상 돼야지 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 정비업체가 그 지정되고 일단 그 해당 추진위에서 그쪽에 아웃라인 그 청사진을 구청에 제시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평양별로 세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건지 뭐 나중에 이렇게 변경은 되겠지만 그런 아웃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이후 단계는 그래도 안정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 4분의 3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되면은 서울 이외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시공사 선정하면 그만큼 시공사의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자금 지원,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투명화됐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조합의 어떤 그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일단 미동이자 4분질 약 25% 이하 이렇게 그 미동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대상자의 그 물건을 사시면은 나중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업시행인가 서울시같이 공공지원 받는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이때 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한 70% 이렇게 능선을 지나가는 곳이 사업시행인가다. 따라서 이곳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 평신청, 보통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그 평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다액 순으로 예를 들어서 25평의 그 조합원들이 한 500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공급되는 그 아파트 25평은 250세대라면 나머지 250세대 감정가 그 권리가가 낮은 분들은 2순위로 넘어간다. 그런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관리 처분 인가가 돼야지 정확히 그 분양동 호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얄층이나 여러 가지 그 입지 같은 경우를 정확히 확인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 처분 전후 단계. 그러나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파리 대책 이전에 관리 처분 인가 받은 곳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도 그 동이나 그 호수를 보셔갖고 로얄층이나 아니면 뷰를 확인하셔갖고 조금 더 이렇게 투자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 차이는 더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감정가가 나오니까 일단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는지 정확히 아시겠죠. 최근에 흑석의 모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감정가 대비 약 한 6억 정도 옆에 그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의 어떤 그 가격하고 왜냐면 추가 분담금이 더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추가 분담금하고 지금 프리미엄 합치니까 옆에 있는 그 단지보다도 가격이 뭐 같거나 높은 경우도 나오는데 그래도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 대상지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앞으로 그 미래 가치겠죠. 9호선이나 여러 가지 그 입지적인 그런 장점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앞으로 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로 이렇게 확인됐고요. 다음은 이제 그 재개발 사업장 투자 시 중요 관심 용어를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전체적으로 같은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그 차이점은 아시죠? 뭐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어 갖고 기반 시설은 없이 새 건물, 새 아파트 지어주는 게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개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전면 철거해서 여러 가지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아파트도 그 중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당히 노후도가 떨어지는 동네 기반 시설이 안 된 곳을 전면 해제, 철거해 갖고 그곳에 새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을 하는 것이 재개발 뉴타운 재정비 촉구인데 일단 뉴타운이 재개발보다는 여러 가지 그 단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재개발이 그 단위가 작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 서울시장께서 여러 가지 몇 동을 묶어갖고 대단지 뭐 한 7천에서 한 15,000호 정도 되는 미니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하는 그 사업이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6년도에 재정비 촉진 그 특별법이 생기면서 뉴타운 용어를 정확히 그 법제화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일단 재정비 촉진 지구하고 어떤 그 비슷한 용어라 보시면 되고요. 이곳은 이제 상업지나 업무시설까지 이렇게 배가시킨 부분이 재정비 촉진 지구의 어떤 사업성이 더 배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투자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뭐 조례나 아니면 도정법에서 그 신축 건물은 입주권을 준다 안 준다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 그 조합의 규칙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일단 그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2013년 그 12월 30일 이전에 전환다세대라 그러죠. 일단 그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시키고 아니면 다가구를 허물어서 다세대로 이렇게 진 거 같은 경우는 예전 그 초기 뉴타운 1, 2, 3 같은 경우는 일단 신축 건물 그 2003년 12월 30일 이후 같은 경우는 전 세대, 전 건물에 입주권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해제됐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그 새로 구역 지정 받는 곳 같은 경우는 서울시 2008년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시기를 보셔갖고 선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 어차피 정비구역에 신청이 들어가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새 아파트나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건축 허가 나기 전에 그 정확한 행정 광청회에서 적법한 그 건물을 이렇게 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갖고 졌는데 일단 세대를 그 입주권을 안 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 망설임이 있는데 일단 조합에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해당 자치 그 단체 이렇게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또한 저희 같은 전문가 상담한 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전환다세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를 다세대로 이렇게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2003년 이전에 이렇게 전환다세대 시켜야지 그 세대별로 다세대 그 세대별로 이렇게 그 입주권이 나왔었는데 그 위에 이제 그런 모법이 그 조례 바뀐 과정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유권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세미나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그 예전에 고수들이 많이 투자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투자하셔갖고 입주권을 확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장은 워낙 변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들 생각하셔갖고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타운 같은 경우도 그 다세대 주택 10평 미만짜리는 평당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가구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 한 50평 정도 되는 건 평당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입주권의 어떤 그런 평형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분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무허가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그 허가를 안 난 부분이 많고요. 또 서울의 대다수 재개발 지역에 그 임야를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그 사도로 같은 경우에 그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땅은 내 건 아니지만 그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과연 입주권을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그 구청에 확인해 보시면은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그 등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야지 입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다수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재개발입니다. 주택 재개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법한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경우는 그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실 때도 항상 그 여러 가지 주의가 요하니까 정확한 그런 그 상담이나 아니면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금 청산 대상자는 당연히 일단 그 저설립인가에 있을 때 그 미동의하신 분, 시에서 반대하신 분들이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르쳐본 인가 이후에 현금 청산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현금 청산 대상자는 손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옛날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셨는데 감정가는 프리미엄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자가 갖고 있는 매물 같은 경우 구입하시면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 투자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재개발 사업 시 투자 시 그 유의사항을 몇 가지 또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업성을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곳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매년 그곳에 새로 신규되는 아파트 공급이 적고 또한 여러 가지 개발이 가시화가 된 곳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업성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지표도 확인해 보고 또 개발 호재도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섹터 내 뭐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옆 구역에 새 아파트 가격이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랜드마크성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을 확인하셔가고요. 현재 감정가가 나왔으면 이제 감정가의 추가 분담금하고 그 새 아파트의 어떤 그런 차이점,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만큼 미래롭게 시세 차익이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감정가 나오기 전 같은 경우도 예상 뭐 공동주택 가격이나 아니면 아까지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가격 형성되는 걸 보면은 대략 그 지역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붙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시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곳 또 그런 곳을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지금 현재도 중요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가 중요한 곳.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장이나 저태원 사업장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그 섹터가 큽니다. 섹터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철망이 새롭게 구축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반 시설이 확충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렇게 그 뉴타운이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중간 단계 같은 경우는 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좋은 호재가 있는지 그런 미래 가치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2012년 이전 뉴타운 투자하셨다가 많이 낭패를 보셨던 부분이 일단 여러 가지 그 반대가 있어갖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임장 활동을 하셔갖고요. 그곳에 그 반대 여론, 비대위라 그러죠. 그런 활동이 왕성한지 어느 사업장이든 사업장이 클수록 일단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뭐 작으면은 전체 동의율에 비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반대 사업에 반대하신 분들이 많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일몰제, 왜냐하면 그 구역 지정되고 추진이 설립되고 단계별로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2년, 3년 기간이 지나면은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 2012년 이전에 추진이 설립해서 아직 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약 30곳 정도가 이렇게 적용되지 않나라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은 그 일몰제 적용돼서 이렇게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상당히 그 확인해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그 현재 그 비례율이 나와서도 그 비례율이 이렇게 변화되는 가능성입니다. 비례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무허가 업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투자할 필요 없고요. 과소필지라죠. 90제곱미터 땅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90제곱미터 이하는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해 갖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파리 대책 나온 내용 중에 투기과열지구내는 5년 내 재당첨 금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조합 설립 그 인가 이유는 이제 재건축은 전매가 안 되지만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단계별로 시세 잡아 갖고 파실 수도 있지만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까지도 한 5년 걸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안 된다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해제된 곳이 새롭게 이렇게 사업이 원활히 이렇게 되는 곳 같은 경우도 일단 해제된 이유가 뭔지 또한 그곳에 새 빌라 같은 경우가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셔서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전체 그 예를 들어서 뭐 임원 1구역 같으면 임원 1구역의 전 세대원의 그 1주택에 대해서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대원의 임원 1구역에 뭐 3개의 어떤 그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은 나머지 2개는 현금 청산되고 하나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 매수하는 분까지 이렇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꼭 확인할 필요 있다. 그리고 또 초기 단계죠. 상가나 다가구 많은 곳은 투자하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업이 완화하고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하시면 투자할 때 꼭 체크 많이 하시고요. 또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거나 소유주가 많으면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그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재무 여력에 맞게 이렇게 투자해야죠. 왜냐하면 요새 중도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또 이주비도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쉽게 재개발 사업장 들어갔다가는 낭패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기 전에 본인의 어떤 재무 여력을 꼭 체크할 필요 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 가격 시세하고 또 가치가 상승되는 곳에 투자해야지 미래의 가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 투자할 때도 동의율이 높은 곳. 왜냐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많으면 그만큼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 건물이 완공돼서 분양 수익 갖다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선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금액이 큰 부분이 많이 나가면은 조합원한테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은 그 동의율이 높은 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전매 금지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적은 이유가 꼭 투자하실 때 일단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좀 넉넉히 생각하셔서 투자해야지 그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사업시행인가에서 한 2년 안에 이렇게 관리처분인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그 경과가 짧기 때문에 막상 그 팔려면 안 팔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이렇게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한 같은 동일 리턴에서도 사업이 빠른 곳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재개발 사업장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일단은 동일 리턴에 그 빨리 하는 곳이 조합원 분양가나 아니면 그 일반 분양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 리턴에도 빨리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감정가 통보 시기에 그 일단 감정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낮게 나오면 실망 매물이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께서는 이럴 때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재개발 사업장 그 투자 시 유지 사항까지도 말씀드리는데 일단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재무 여력이 그 되시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 원활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입주량이나 공급량이 떨어지면은 그곳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갖다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